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배 이상 급등한 종목으로 유명한 A스토리를 알아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A스토리 분석은 영상 2개로 제작될 예정이니 두 번째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A스토리는 드라마를 주로 제작하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로 A스토리에 속한 컨텐츠 산업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글로벌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넷플릭스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등의 대기업들이 도원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iQIYI 등의 기업들이 글로벌 OTT 마켓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CEO로 있는 넷플릭스는 OTT 마켓의 선두주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우리나라에 법인을 세워 우리나라 컨텐츠에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주식 지분 교환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간 킹덤, 인간 수업, 보건교사 아는 영 등의 한류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성공했던 효과가 큽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 등의 기존의 막강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부상했습니다. 사업 1년 만에 8,68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우리나라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컨텐츠 회사들만 글로벌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은 막대한 자금력과 기존의 충성 고객들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오프라 윈프리 등의 유명 제작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타 경쟁사 대비 컨텐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2022년까지 4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J ENM이 모기업으로 있는 티빙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컨텐츠 투자 확보를 위해 네이버와 지분을 교환하고 JTBC와 CJ ENM은 3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HBO Max와 투자 유치를 협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티빙은 TVN과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TT 회사들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OTT 회사들도 글로벌 OTT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iQIYI는 바이두의 자회사로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립니다. 중국의 유큐왕과 영상 사이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넷플릭스 컨텐츠를 iQIYI에서 방영하는 등 넷플릭스와 협력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iQIYI는 태양의 후예를 편성한 후 중국 내 점유율을 급증한 효과를 보고 한류 컨텐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OTT 시장이 뜨거운 것이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회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한류는 전세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iQIYI는 동남아 시장 공략하기 위해 2021년 예정되어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지리산 글로벌 방영권을 A스토리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방영권을 제외한 글로벌 방영권만 판매했지만 이미 지리산 제작비의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OTT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류 컨텐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카이캐슬, 미스터 션샤인, 킹덤, 부부의 세계 등의 컨텐츠들은 한류 컨텐츠의 저력을 대변하는 제작들입니다. OTT 시장은 연평균 21.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년에는 무려 367억 달러, 한화로 36조 7천억 원 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 시장은 OTT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글로벌 OTT 시장에 수많은 OTT 기업들과 함께 수많은 컨텐츠 제작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CJ EN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초록뱀 등 수많은 제작 회사들이 있고 심지어
SBS 등의 방송사들도 컨텐츠 제작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스토리는 뭐가 특별하길래 제가 그 많은 컨텐츠 제작 회사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추천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A스토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할 만한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킹덤을 성공적으로 배급했습니다. 킹덤 시즌 1은 로텐토마토 지수 89%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국 텐센트는 A스토리 지분을 직접 투자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외인 소진율 2배에 이르는 외인 소진율을 A스토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작한 시그널 등의 컨텐츠는 글로벌 리메이크 중이며 글로벌 컨텐츠 회사들과 신작을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텐센트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A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한 회사들은 많지만 텐센트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제작한 회사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중국 진출 깃발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들 수 있는 컨텐츠 기업임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A스토리가 제작한 시그널, 백일의 난군님, 기적이라는 드라마는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리메이크 진행 중입니다. A스토리는 미국, 일본과 공동 드라마를 제작 중인데 더 킹 오브 실크로드와 모닝글로리는 그 중에서도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넷플릭스,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덴츠라는 대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퀄리티 작품 만들려면 훌륭한 제작진이 필요합니다. A스토리는 시그널, 킹덤을 집필하신 김문희 작가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스토리의 사업 전략은 네 가지로 추격될 수 있습니다. 우선 A스토리는 시즌제 드라마라는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제 드라마는 매출 성장성과 수익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제의 장점은 아래 5가지입니다. 흥행이 빨라져서 수익성이 개선되며 파생작을 만들 수 있고 팬덤이 생성되는 것이 주목됩니다. 팬덤은 시즌제 컨텐츠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스토리의 두 번째 사업 전략은 IP, 즉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즌제를 사업 전략화해서 발생한 팬덤은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게임에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킹덤 IP만을 가지고 신규 게임을 만들고 기존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IP들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기대작 더 킹 오브 실크로드는 웹툰, 게임, 드라마를 동시에 개발 중이라고도 합니다. 컨텐츠 기업은 풍부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데 A스토리는 이를 위해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 전략의 장점은 아래 4가지입니다. 신인 작가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 뉴미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웹툰이 드라마화, 영화화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A스토리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와 킹덤 전시회를 예약 관람제로 열었는데 매우 빨리 매진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행사일 뿐인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도 사업이 진행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제 드라마가 많아지고 팬덤이 두터워지면 디즈니 월드처럼 자체 전시관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런 전시회는 팬덤을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인 기업의 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기업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희망 히어로라고 하면서 비웃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순히 지금의 기업만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길 권합니다. 저는 A스토리를 보면서 컨텐츠, 게임을 함께 가진 융복합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A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님은 2021년까지 킹덤 같은 글로벌 시즌제 드라마 6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처럼 글로벌 시즌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성공이 된다면 해리포터, 마블 등이 게이머 되는 것처럼 A스토리의 컨텐츠들도 게이머 될 수 있습니다. 즉,
A스토리 평가할 때 단순한 컨텐츠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 회사 그리고 게임 회사 모두를 평가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 있는데 만약 A스토리의 컨텐츠들이 모인 전시관이 건설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컨텐츠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괜히 A스토리 주식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A스토리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A스토리가 그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작품 하나가 잘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으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스토리의 목표 주가 등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